네, 요즘에요, 이 네.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주로 이제 커피 전문점, 빵집, 아이스크림, 도너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우리 먹는 거.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아, 다들 그런 좋아하시죠? 창업들.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오늘 과연 첫 번째 시간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템인가요? 예, 오늘은 작년이죠. 2011년도에 상당히 붐을 일으킨 커피 전문점. 아, 저도 하고 싶었어요. 네. 특히 커피 전문점이 이제 주부님들이 도전하시는, 특히 여성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아이템인데요. 네. 특히 큰 대형점보다는 소형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스타일의 어떤 그런 형태의 커피 전문점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십시다. 이야, 기대가 그렇군요. 됩니다. 커피 전문점, 이 남녀를 떠나서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 아닌가. 아,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렇죠. 일.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정말 괜찮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근데 이 커피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또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네. 이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고 네네. 모든 창업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 창업하면 사실 준비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운영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면밀한 사업 계획서 작성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뭐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딱 들으니까 제일 생각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금 운용, 네, 또.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하, 예,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갖추어진 어떤 양식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사업 계획서는 쉽게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유비무환이다. 유비무환. 네, 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사업이라는 것이 좀 안정되어지고 그렇죠. 경영 정상화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가게가 빠른 수익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미리미리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는데요. 사업계획서안을 잠시 들여다본다면 네네. 상당히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시뮬레이션 되면서 네네네. 결국 점점점 상업의 어떤 안전한 쪽으로 접근되어 간다. 그걸 다 작성했다 해서 뭐 다 성공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실패율을 그만큼 낮춰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한 번쯤 꼼꼼하게 한번 아니, 작성해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지금 좋겠네요. 말씀하신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요. 네. 일단 제가 만약에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게 일단 돈, 금전적인 부분이 그쵸, 제일 있겠고요. 중요한 거. 유동인구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 커피숍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느냐, 네. 그리고 주변 상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사업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근데 요즘 이 커피 전문점 너무 많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많아요, 들고요. 진짜. 그렇죠. 한 두 집 건너 하나가 커피 전문점과 PC방. PC방도 있어요? PC방도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한 현황도 궁금하고요. 또 잠재 고객은 과연 어느 정도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명 좀 사실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많지만 다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네, 물론 좋은 상권에 저희들이 많이 유동하는 쪽,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네. 좋은 상권으로, 즉 역세권으로 지하철을 탄다든지 네. 하니까 좋은 상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상권의 커피 전문점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다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제 현 시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뭐 브랜드명 카페 그런 어떤 카페비리, 스타비리, 스타필이 별다방, 이런 홍다방. 어떤 네. 대형점이 전국으로 약 한 2,700여 개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은 것 포함해서 약 한 28,300여 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을 5,050만으로 봤을 때 한 계점의 잠재 고객입니다. 유효 고객과 이 잠재 고객은 좀 다른 네네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 잠재 고객 수가 약 1,784명으로 나오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창업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결국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네네. 커피가 사실은 우리가 7g의 한 잔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네. 같은 팩을 같은 가격에 샀을 때에 나름대로 수익 추정이 가능합니다. 매출 예측이. 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볼 때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의 어떤 창업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면밀히 계획서상에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어쨌든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네. 물장사가 가장 많이 남는다. 그렇죠. 지금, 요 커피가 물장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네. 쭉 요약을 해보면은 네. 이 마진이라고 하죠. 무엇인가가 많이 남는 게 수희 씨가 말한 대로 물장사. 물장사. 요거 일단 많이 커피가 남는- 굉장히 7g. 네. 많이 남는다고 들었고요. 또 옷도 많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나는 커피 전문점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께서는 커피 전문점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이 되게 중요한 걸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 미혼 총각들이 되게 많은 미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네네. 다 내 와이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잠재 고객, 유망 고객, 좋은 상권 다 좋은데 그거 다 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요것도. 근데 실제 예. 중요한 것은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진 폭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고객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진, 또 실익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네네. 7g의 한 잔이 나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계산에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 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이 임대료는요. 직원 인건비는요. 그렇죠. 나의 인건비는요. 그렇죠. 조명에 들어간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 세금은요. 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커피 한 잔이 5,000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이 네. 이제 지금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네. 우리 주부님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폭을 좀 넓혀놓은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네. 이 흔히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장소, 상권. 이런 네. 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서 이 커피 전문점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그런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결국은 고객이 즉 잠재 고객이든 유효 고객이든 고객이 많이 유동하는 곳 이런 곳이 결국은 좋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네. 그런 역세권 같은 역세권. 곳 그리고 또 커피를 선호하는 세대가 20대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 유동성이 좋은 대학가 또 특히 여자대학교 이런 쪽이 좀 나름대로 커피 전문점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또는 큰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 1층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형 네네. 빌딩 들어가면 꼭 1층에 그렇죠.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있는데 그런 쪽이 상당히 좋고요.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주택가 도 생기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또 왕왕 보는데요. 이럴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권 분석을 좀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커피가 무조건 들어가서 뭐 좋을 상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통해서 과연 유효 고객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면밀히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보면은 요즘에는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지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도시에서 딱 볼 수 있는 데 말고요.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이게 무슨 카페 거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는 네, 거의 네. 개인 점포가 많더라고요. 다 잘 되던데요. 물론 제가 잘못 그래도 봤나요? 그럼 나는 거기 하나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창업에 우리 주부님들 또한 아셔야 될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아침에 중에 가면 하나가 줄을 서야 되고 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남이 해서 잘 된다고 내가 해도 잘 된다라는 법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잘 그러니까 될 것 조금 같은데. 저는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희 씨처럼 이렇게 덤비잖아요. 네, 잘 망해요?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어떤가요, 소장님? 네. 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그런 거잖아요. 네.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니죠.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네. 반사되고 그 빛깔만 반사한 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자외선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네.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7가지 색깔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속고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면만 보잖아요, 좋은 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수희 씨처럼 한쪽만 보면 아, 위험합니다. 내가 가는 데는 다 잘 되던데요. 어쨌든 네네.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그럼 커피 전문점 창업하려고 할 때 네네. 뭔가 좀 차별화가 돼야지 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나만의 마케팅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커피 전문점은 요즘 최근에 이제 스타필이 하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어떤 그 1999년에 도입이 되면서 그분들이 결국 내세운 것들이 브랜드가 문화를 마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분위기의 어떤 매장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해주는 네. 것이 굉장히 마케팅 측면에서 좋을 걸로 보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개인의 커피 맛을 네. 잘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리스타라는 네. 것이. 그리고 커피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바리스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역량은 가져야 커피 전문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커피의 로스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 지식들, 네.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 또는 커피와 요즘은 또 어우러지는 나름대로의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네네. 거죠. 예,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은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돈이 좀 모이면은 뭘 하고 싶은 게 3층짜리 많아요. 빌라를 사가지고 위에는 내가 살고 어? 1층에다가 임대료 걱정 없이 내가 내는 거죠. 아, 커피숍을? 네, 커피 그럼 전문점을? 장사 뭐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네, 다 뭐 이게 참, 별로- 이게 무슨 반응이 뭐, 별로네요. 아니, 네. 그렇게 하는 거면 그 1층에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빵집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그거야 뭐. 그거 괜찮지. 그거 많던데 그렇게 하는 그게 게. 이제 네. 전문 용어 그림의 떡. 기업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네. 취향이. 커피도 안 팔려요. 네. 집값 자꾸 빠져요. 네. 그리고 교통 편의도 안 좋아. 네. 애 학교도 보내기 힘들어. 네. 교통비 내가 많이 들어. 접근성도 그렇죠. 떨어져. 어떻게 뭐 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그러면은 아빠의 유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수희 씨가 말한 네.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그림의 떡. 네, 그러네요. 그림의 떡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마케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이제 남들과 좀 달리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다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을 잘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비법 그리고 또 돈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볼까요? 네. 주말일라의 도전!